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한 도발임을 경고하고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우리 군은 즉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중단이나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낮 12시 30분 특별 중대방송 형식으로 수소탄 실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조선노동당을 대표해 2015년 12월 12일 수소탄 시험 명령을 하달한 데 이어 2016년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했으며 1월 6일 10시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했으며 조선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 전열에 당당히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형화된 수소탄 위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며 이번 실험은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중단이나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수소탄 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6일 오후 1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중대한 도발이라고 경고하며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외교부, 여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봤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우리는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을 향해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면서 만에 하나 도발이 있으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 1차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도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임 차관은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는 미일 중러 등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공조 방안
또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상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8천만 우리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반인륜적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망국적 행동을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대변인도 북한은 핵실험 단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북핵은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하지만 지진 규모를 측정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번 3차 핵실험의 위력은 7.9킬로톤, 지진파 규모는 4.9가 나왔는데 이번엔 6킬로톤,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며 수소폭탄은 위력이 수백 킬로톤이 돼야 하고 실패해도 수십 킬로톤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신속하게 위기관리반을 소집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군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0시 42분에 기상청으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했습니다. 합참은 상황을 접수한 지 2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바로 합참 긴급조치반 소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6일 오전 11시 10분에는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했고 11시 40분에는 국방부와 합참이 벙커에서 통합위기관리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정오를 기해 초기 대응반을 소집했고 동시에 전군의 경계태세를 격상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도 강화했습니다.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정가 운영하여 북한의 군사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밤 10시 20분경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한미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순진 합참의장도 6일 낮에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상황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해외 언론들도 긴급 보도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해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NTV는 북한의 과거 3차례 핵실험은 미국 등 주변국과 국제적 긴장감을 고조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감행했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은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과는 다르게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북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내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며 한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 핵실험장 부근의 지진 활동을 인지했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도 지켜봤다며 주변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핵실험 장소가 지난 2013년 핵실험이 벌어졌던 곳과 매우 가깝다며 갑작스런 북한의 핵실험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핵실험 발표에 강하게 분노했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타이양 군사망은 국제사회에 북한 개입이 뜸할 때 4차 핵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주요 국면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단행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실험 일지를 김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로 북핵은 국제사회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2002년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발표했고 2005년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조치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고 6자 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은 2007년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등 핵 포기의 수순을 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했고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차 핵실험은 1차에 비해 지진 규모나 폭발력에 있어서 한층 강해진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를 또다시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2011년 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지만 북한은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발사하며 핵 장거리 타격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했고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3차 핵실험은 다량 생산이 쉽고 은밀하게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고 폭발력 또한 최대인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핵 개발에 있어서 주변국들을 기만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핵실험 성공 발표는 과거와 달리 사전 예고나 징후 없이 이루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25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꾸준히 강조해오던 국면에서 강행한 것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핵실험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침착한 가운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김이나 데이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시민들은 큰 동요 없이 침착한 가운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북한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번에 4차 핵실험인데 이번에는 정말 단호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또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에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엔 딱 단호히 대응해가지고 북한 핵실험 완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난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 안보의 위기를 화합으로 극복해서인지 이번 북핵 실험에 대해선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그래왔던 것처럼 원만하게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국방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군인 여러분께 이러할 때일수록 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국군 장병 여러분 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자행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시민들은 일시적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군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믿는다며 완벽한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의도는 무엇인지 또 향후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작년에 남북 관계가 뭐 당국 간 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북중 관계도 뭐 좋아진다. 그래서 핵실험은 이제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대회를 내년 5월 달에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부에서는 당대회를 하려면은 김정은이가 뭘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핵실험을 가지고 자기 위상을 제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북한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겠다. 김정일의 유언이거든요. 핵 개발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16년이죠. 3년 주기로 하는 핵 개발 플랜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갖고 그 핵무기가 독재자인 나를 내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는 수소폭탄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소폭탄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아직 수소폭탄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폭발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3차 핵실험 때보다도 오히려 폭발력이 못해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그 원자폭탄의 수백 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그 소형화했다 그래도 일반 원자폭탄보다는 적어도 몇십 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폭발이 그럼 수소폭탄이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이 최초 핵실험한 이후에 약 7년 이내에 수소폭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게 약 한 2006년도 정도에 알려졌거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그 핵 융합 반응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소폭탄을 개발해 왔다면은 수소폭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폭발력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기극이냐? 그러면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사기극이다가 말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의 최근의 통치 행태로 봤을 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김정은이가 굉장히 과시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작년 12월 10일 날 자기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국제사회가 콧방귀를 꼈다고 네가 무슨 수소폭탄 갖고 있냐 이랬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15일 날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날짜를 봤을 때 자기가 자존심이 팍 상한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야 뭐든지 터뜨려 그리고 수소폭탄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기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개발해온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사님,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이 끼얹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는 그래도 지난번에 당국 간 회담이 결렬이 됐지만 그래도 그게 1차 당국 간 회담이고 앞으로 그 회담이 계속 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금강산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좀 남북관계 풀어가자 이런 거고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박근혜 정부 이제 2년 남았는데 뭔가 좀 남북관계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핵실험을 했으니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북한 핵 개발이 남북관계 아젠다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첫 번째 인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논의할 거거든. 근데 북한은 금강산 내놓으면은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재하는 마당에 우리가 금강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관광재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북관계 얼어붙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나 이런 데 동참을 하게 되면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겁니다. 그럼 결국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거고. 근데 어쨌든 남북 관계는 당분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2006년도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 할 때마다 제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문장이 뭐냐면은 북한은 핵실험도 미사일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한 거야. 그럼 안보리의 자동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 상정이 되면은 그동안에 북한의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 제재를 하기 위한 연구회가 안보리 하나에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 연구회가 가동이 되고 북한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의 태도죠. 근데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하자마자 3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동안에 북중 관계가 아주 안 좋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얼어붙은 상태가 계속됐어요.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아마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일 거다.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중국이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제재에 상당 부분 동참, 뭐 전적으로 동참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북한이 상당히 아파할 정도의 제재 동참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도발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